민주당 얘기도 해보죠. 당권 레이스가 이제 3파전이 됐죠. 주자들 간 경쟁력 차별화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의원 한 인터넷 방송에서 저학년, 저소득층의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 이런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앞뒤를 자르고 일부 언론이 왜곡 공격한 거다라고 이 의원 얘기했지만 당 내에서도 다른 당권 주자들도 비판의 목소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장 소장님,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이 발언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당대표로서 또한 대권 후보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발언을 한 인식 자체가 문제고요. 또 하나는 언론 탓이에요 라고 하는 대응도 문제입니다. 제가요, 그럼 앞뒤 안 자르고 풀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 발언이 어떤 거냐면, 제가 아는 바로는요, 고학력 고소득자들이 소위 부자라고 불리는 분들이 우리 당 지지자가 더 많습니다. 저학력의 저소득층이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때문에 그렇지. 언론 환경 때문에. 이게 풀 워딩이에요. 문맥에 큰 차이가 없는데.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무슨 언론 탓이라고 예.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항상 저런 식이에요. 그냥 문제될 발언을 하고 문제될 발언이 문제가 생기면은 언론 탓입니다. 앞뒷말 다 잘랐습니다. 왜곡된 언론 환경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네. 발언은 신중해야 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후보 과정 중에서도 많은 발언에 논란을 불러일으켜서 민주당에 있는 당 내부의 선대위 관계자들로부터 상당히 걱정을 많이 샀어요. 네. 말 실수한 거 가지고 상대방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공격을 많이 했고요. 근데 아직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해요. 이렇다면은 미래에 과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의 어떠한 역할과 자격을 하는 것이 합당한 네. 것이냐, 그런 의심을 민주당 내에서 당연히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지금 상대 후보인 박용진 후보나 아니면 강훈식 후보 계속 지금 비판하고 있잖아요. 저학력 빈곤층은 언론에 쉽게 영향받는 말이냐, 그런 오만한 노골적인 선민의식,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학력 빈곤층이라고 했다가 당시에 우리 선거 캠프 관계자 사과까지 했다. 네. 이분법의 정치는 반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에서 가장 대국민적인,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에서 인지도와 지지도가 높은 거 알아요. 예. 그것만 가지고 당대표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보다 더 큰 정치적인 꿈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해요. 이런 거 잘못한 거 있으면요, 좀 잘못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자중 질환이죠.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재명 후보, 이재명 의원의 말 실수 때문에 이 반등의 기회마저 다시 사그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네,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강훈식 의원도 사실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자면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 뭐냐, 민주당 지지층이 고학력에, 그것도 자산이 좀 있는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게 맞아요. 그리고 정치학회 논문을 봐도 그렇지만 선거 때 지지층이 어느 지지층이 민주당을 지지했느냐 이렇게 분석한 자료를 보면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민주당이 그동안에 서민정당을 지향해왔던 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원래 지향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강훈식 의원도 지적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 말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향이 뭐냐. 민주당은 좀 더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을 챙기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걸 잃어버렸다. 그 정신을 다시 되찾아와야 한다. 이렇게 발언이 가야 되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던지고 난 다음에 그게 또 논란이 되니까 언론 탓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 의원한테 왜 제가 뼈 아프다고 하냐면은 대선 때 어찌됐든 패배한 거잖아요. 당내 굉장히 책임론이 많이 제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개항을 해 출마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당대표 선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됐잖아요. 대선이라고 하는 큰 선거 한번 치르면 사실 정치인으로서는 한 단계 이렇게 성숙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국민들은 보통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이 2.0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선 패배했고 그 우여곡절 힘든 과정 겪고 나니까 이재명 의원이 좀 달라졌네.
뭔가 조금 무게감도 생겼고 발언도 좀 더 신중해졌고 그리고 뭔가 민주당의 지향이나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좀 숙고해서 뭔가 발언이 나오네라고 하는 좀 더 진화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 예.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재명 의원이 한동안 말을 굉장히 절제하고 자제해 왔잖아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몇 번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재명 과연 바뀌었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이걸 남 탓하지 말고 자기가 좀 변화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은 지지자들이 좋아했던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과 또 말 실수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참고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공세를 펴고 있죠. 이 의원 측은 국민의힘이 죽음마저 정쟁의 도구로 쓰는 행위를 하고 있다. 중단해라. 직격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네. 무슨 근거로 이재명 의원하고의 연관성을 자꾸 얘기하는가. 일종의 이제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사망과 관련성이 있다. 사망과 관련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와 관련성이 있다고 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뭔가가 있어야 그래야 이재명 주변에서 왜 저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이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직접적인 관련성도 없고 지금 수사 중이고 피의 사실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나오고 그걸 마치 관심법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련성이 있다고 자꾸 몰아가는 것은 악의적인 공세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무속 논란이나 이런 거 있었잖아요. 부당한 공세들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리고 뭐 사생과 관련돼 있는 공세도 많았어요. 전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누군가가 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얘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랑 비교했을 때 자꾸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는 것은 공당으로서 전 좀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뭐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참고인 조사 후에 사망한 A 씨가 군 복무 중이던 이재명 의원의 아들의 국군 수도병원 입원을 둘러싼 특혜 의혹 당시 이 병원을 담당하는 기무사 정보 요원이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연관성이 있고 사실이든 아니든 그 여부와 관계없이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당권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별로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냥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보도지 예. 이게 무슨 이재명 후보가 당시에 기무사 정보요원이었던 이 A 씨한테 부탁을 해서 자 우리 좀 병원 좀 특혜 좀 줘라 그렇게 얘기한 증거가 나와야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네. 단순히 2009년도서부터 18년도까지 성남 지역 정보요원으로 이 A 씨가 근무를 했는데 그때 아들이 어떻게 병원 특혜 입원을 했어요. 이것만 가지고 연결시키는 거야말로 정말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네. 또한 이런 것들은 또 어떠한 정확한 뭐 사실관계 팩트가 없이 의혹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쳐지지 않겠지만 예. 뭔가 이재명 후보에 관련된 의혹과 관련돼서 주위에 많은 분들은 유명을 달리한다. 지금 네 번째잖아요. 예. 이거는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저랑 뭔 상관입니까? 라든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무책임한 태도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또 이 부분을 갖고 뭐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예. 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대장동 수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재판도 진행 중이거든요. 검찰 수사 열심히 잘 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 왜 기소 안 합니까?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기소 안 합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 주변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 죽는다고 얘기를 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연관성을 얘기하는데요. 정작 왜 이재명 후보 기소 안 합니까? 제가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법인카드 문제도 경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 뭐 이른바 강압수사, 너무 지나치게 과잉수사하는 것 아니야?라고 하는 의문도 사실 그 사이에 오히려 관련성으로 보면은 그 관련성이 먼저 거론돼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수사가 정말 적절한 수사였어? 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야 될 얘기가 그냥 사망했어. 왜 이재명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재명은 뭔가 안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야? 뭐 그래서 제가 관심법이라는 얘기를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몰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주변에 뭐 자기 가족과 관련해서 그렇게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럼 그 사람 주변에 왜 그런 일이 벌어져? 라고 의문 갖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김수환 평론가님, 솔직히 지금 이재명 후보 관련된 의혹이 6가지 의혹으로 검찰하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참고인들 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어요. 안 이상해요? 진짜? 안 아니, 이상해요? 그러니까 대상동 이상하잖아요. 수사 기소하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한 달 전에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검찰의 수사팀을 그리고 수사 지휘부를 다 새롭게 꾸려서 지금 열심히 수사하고 있으니까 예. 기소 안 하는 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경찰에서는 법인카드 관련해서는 8월 중순 중에 수사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으니까 예, 8월 중순까지 좀 기다려 보십시오. 예, 혐의점이 있으면 좀 기소하라고 전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수사를 하루 이틀 예. 한 것도 아니고 수사를 계속 해봤잖아요. 아니 예, 문재인 알겠습니다. 정부 때는 수사 못하도록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다. 얼마나 억측이 많았어요. 예, 요 부분 여기까지만 듣고요.